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우리는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떠올릴까요? 왜 인간은 후회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후회는 쓸모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계속 생각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후회는 다음 선택을 더 잘하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학습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며 만약 그때 라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조금만 일찍 출발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후회는 실패에서만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상상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했더라도 더 나쁜 결과를 피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결과 자체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행동한 것을 후회하기보다 행동하지 않은 것을 더 오래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았던 일, 전하지 못했던 말, 잡지 않았던 기회, 하지 않은 선택은 결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상상 속에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에는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후회하지 않는 존재였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벌주는 감정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배우기 위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는 후회입니다. 그 순간 후회는 성장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감정이 됩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선택 때문에 괴롭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거를 바꾸려고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다음 선택을 더 잘하기 위해 배우고 있는 걸까? 같은 후회도 방향에 따라 의미는 달라집니다. 과거만 바라보는 후회는 나를 멈추게 하지만 미래를 향한 후회는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설렘은 점점 사라집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 꿈꾸던 여행, 심지어 오랫동안 바라던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왜 인간은 행복에 익숙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을 느끼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면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도전,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도파민 시스템이 활발하게 반응하며 강한 기대와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더 이상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복도 처음만큼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원리가 행복뿐 아니라 불행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큰 실패를 겪거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갑니다. 인간의 뇌는 기쁨에도 슬픔에도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집,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차, 더 많은 성공을 이루면 계속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표를 이루는 순간 그것은 다시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행복은 목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혹시 지금 예전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행복이 사라진 걸까? 아니면 행복에 익숙해진 걸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행복이 아니라 처음 느꼈던 새로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다시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옵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이 질문 앞에서는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의미를 찾으려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안정된 직장, 원하는 물건,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가지면 더 이상 고민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만든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삶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행복은 좋은 일이 생길 때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좋은 일이 없어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꿈을 위해, 누군가는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의미는 삶의 방향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더 잘 견디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거창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만이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의미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가? 그 질문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순간을 채워주지만 의미는 삶 전체를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의미를 찾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갑니다.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이었나 봐. 왜 인간은 운명을 믿으려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믿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원래 의미를 찾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뇌는 그 우연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구름 속에서 얼굴을 발견하고 별들을 이어 별자리를 만들며 우연히 반복된 숫자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는 것. 이처럼 인간은 흩어진 정보 속에서 규칙을 찾으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위험을 빠르게 예측하고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연결까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를 아포페니아라고 합니다. 서로 관련 없는 사건을 연결해 이건 분명 이유가 있어 라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작위보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불편하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어떤 질서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감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세상이 완전히 무질서하지 않다고 믿을 때 우리는 더 큰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운명을 믿는 이유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라기보다 현재를 이해하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떤 우연을 떠올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정말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지나온 시간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붙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우연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 불확실한 삶을 조금 더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까운 사람의 부고를 듣거나 큰 사고 소식을 접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더 깊은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는 공포관리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장치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문화, 가치관, 신념, 가족, 업적, 이 모든 것은 삶의 의미와 지속성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책을 쓰고, 회사를 만들고, 예술 작품을 남기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동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자신보다 오래 이어질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미뤄두었던 꿈을 떠올리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경험이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에 시간을 쓰고 있을까? 우리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을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배경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